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9장 응용, 국제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할 거예요. 자, 저번 시간도 응용으로 해가지고 조세의 경제적 비용에 관련돼가지고 학습을 했고, 그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국제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요기한 내용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수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교 열의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수입하는 정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어떤 국제 무역의 결정 요인, 그래서 무역의 경우에 있어 경쟁의 어떤 균형이라던가 아니면은 국제 가격과 비교 우위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무역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 그쵸? 가지고 수출국이 될 수도 있고 수입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이제 수입국이 하게 되면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그 아이템에 관련된 그 어떤 산업들은 약간 좀 이렇게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어떤 관세라던가, 그쵸? 세금을 내게 되면은 이게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피해를 보는 지역과 또 이제 그죠? 손해를 보는 지역, 또 이득을 보는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무역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무역 제한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옹호하는 논리도 있고 또 반대하는 논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일자리 상실 같은 것들을 우려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국가 안보 같은 또 유치 산업 같은 경우는 또 유치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치산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유치원 있잖아요. 네, 유치원이더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제 좋게 어떻게 키워줘야 한다던가 아니면 그죠. 또 아직 이제 초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경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이제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관련돼 가지고 어떤 자유무역에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또 다른 시각으로 관련돼 가지고 뭐 불공정 경쟁 논리라던가 또 협상 전략으로서 이제 보호무역 논리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이제 오늘을 학습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9장을 좀 보게 되면은 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국제무역 해가지고 맨 앞에 이제 미국의 사례를 관련돼 가지고 이 맹키 교수가 좀 미국 교수다 보니까 그 이제 미국 사례를 좀 많이 넣고 있는데 앞에다가 이런 내용을 던졌어요. 오늘날 미국인들의 입는 옷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외국 제품일 것이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의류 섬유 산업은 미국의 주요 산업이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외국에서도 값싸고 질 좋은 의류가 수입됨에 따라 미국 내의 섬유 산업은 점차 이익을 남기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했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입는 의류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 섬유산업의 경험은 경제 정책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국제무역이 한 국가의 경제적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국제무역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이 이득과 손해 중 어느 것이 더 큰가 등의 문제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섬유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했었어요? 저 대구죠. 대구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전략산업으로 해가지고 그 섬유 산업을 육성했었죠. 근데 어때요 지금요? 대부분 다 중국산이 들어와 가지고 대구에 있는 섬유 산업은 어때요? 우리나라 한 정책 중에서 그 실패 사례로 남아져 있어요. 남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어떤 국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섬유 산업이 중국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어때요? 중국이 우리 쪽으로 해가지고 의료 쪽 섬유를 수출해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비교 열의가 있다 보니까 대구에서 섬유가 이제 망하는 사례가 이제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광주에 뭐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광산업, 그다음에 뭐 가전산업, 그쵸?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디자인 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4대 전략산업으로 우리가 이제 광주도 이제 육성을 하고 있죠. 그쵸?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GM에서 요즘에 뭐 새로 나온 경차가 뭐 이렇게 잘 팔린다 해가지고 계속 언론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뭐 그건 이제 반대로 그만큼 이제 경차 시장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는 거가 결시되겠죠. 그쵸? 그럼 그만큼 이제 타 시장에 있는 브랜드 있어가지고 경차 같은 경우가 이제 그쵸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쵸? 이런 게 이제 그런 사례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이런 국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또 경제적 후생들이 또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학습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역이 없는 경우에 이제 균형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자와 이제 국내 소비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국가 간의 무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존재하겠지, 당연히요. 그쵸?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존재할 거고, 국내 공급량과 국내 소비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쵸?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혜택의 종합은 이제 당연히 소비자 잉여하고 어떤 생산자 잉여의 합이 총 혜택을 받는 이런 경제적 후생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좀 더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게 되면은 국제무역이 이제 없는 경우에 이제 균형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섬유를 예를 든 거예요. 섬유의 가격이 있고 섬유의 수량이 있어요. 보통 경제학을 보게 되면은 가격이 이쪽에 수직축에 있고 이쪽에 그쵸? 수직축에 있고 수량이 이제 이렇게 수평축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가 수량이 올 수도 있고 가격이 여기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시면 대부분이 가격이 이쪽에 가 있고 이제 수량이 여기가 있어.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어떤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관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P를 수직축에 그 다음에 Q를 수량축에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 무역이 없는 국가 간의 교역이 없는 그러니까 시장이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균형 가격이 여기 있고 균형 거래량이 있어가지고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균형 거래량이 형성돼요. 그렇죠?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수요 곡선의 밑부분하고 가격의 윗부분이 소비자 잉여죠.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얻는 잉여, 혜택을 말한 거예요. 반면에 생산자 잉여는 뭐예요?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얻는 이득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곡선의 윗부분하고 가격선하고 이제 이 사이가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가지고 한 나라가 그 다른 나라와 전혀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즉 국제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국내 가격은 국내 공급과 국내 수요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가상 국가가 어떤 A라는 뭐 섬유 시장에서 국제 무역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보여주는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무역이 발생하지 없는 경우에 저 그래프를 그린 건데 만약 정부가 어떤 섬유 수입과 수출을 자유한다면은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까요? 또 변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또 무역 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보며 누가 손실을 보겠는지 또 국가적으로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는지 그렇죠? 또 새로운 무역 정책의 수단으로 관세, 그러니까 수입이라던가 섬유에 대한 예를 들어 세금을 매긴다면은 부과한다면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이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정책의 평가요. 정부가 또 섬유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하면은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쵸? 그 다음에 또 무역 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보는지 또 국가적으로 또 이제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 그쵸? 또 이제 새로운 무역 정책의 수단으로서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해야 하는지 그쵸? 이제 무역을 자유화시켰더니 우리 쪽에서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 그럼 어때? 이제 수입된 물품에 관련돼 가지고 세금을 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고급 옷, 고급 어떤 뭐 이렇게 가방 브랜드 있어 가지고 뭐 루이비통이 인기가 많아. 우리보다 비교 우위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우리 쪽에 이제 수입돼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어때?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 쪽 가방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루이비통이 있어 가지고 뭐 세금을 많이 매긴다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벤츠라던가 아우디 같은 거죠. 이런 뭐 이렇게 크라이슬러라던가 이런 수입차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이제 국내 자동차 산업을 현대를 뭐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해외 수입차 관련돼 가지고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관세를 부과한다면 얼마 정도 부과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무역 정책이 있어 가지고 같이 연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국과 수입국인데 국제 가격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우리가 국제 가격이라고 말해요. 국제 가격이라는 게.
여기 있는 세계 시장에서 이제 형성된 가격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뭐 미국이라던가 여러 일본이라던가 이런 국가하고 이제 교역을 하게 되면은 그죠? 우리 국내 가격이 있을 거고 세계적으로 이제 형성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국제 가격을 우리가 말을 하고 정의를 하고 세계 시장에서 이제 형성된 가격을 우리가 이제 국제 가격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국내 가격은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 이제 제한된 기회비용, 그러니까 국내 가격을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을 비교하는 거. 누가 비교 우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비교 우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어떤 A라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비교 우위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아이템을 이제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거고, 만약 비교 열의가 반대로 있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 아이템을 어떻게 이제 수입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그런 용어라고 여러분들이 형성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어떤 이제 교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어떤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내가 비교 우위가 있는지 비교 열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결정된 아이템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내가 특화해 가지고 그 물건을 수출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렇죠. 수출할 수 있고 특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교육에 따른 이제 이득을 발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비교 경쟁을 해놨는데 해외 시장과 경쟁을 해놨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죠? 좀 밀리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비교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 이제 그죠? 폭삭적으로 망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이제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이제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템 대신에 이제 다른 아이템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출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어요. 그쵸? 가지고 보통 하게 되면은 그 자유무역이 이제 허용이 되면은 이제 국내 가격은 상승해가지고 어떤 국제 가격하고 같아져요. 그걸 인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자유무역이 시작되면은 가격이 국내 가격은 어때 이제 해외 흐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국제 가격으로 이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템이 100원이었었는데 수출국이 150원 됐다 하게 되면은 아까 국제 가격이 150원 됐다 하면은 가격은 150원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100원으로 했었는데 가격이 아까같이 이제 50원 다운됐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템이 예를 들어 이 아이템이 바나나라고 하게 되면은 이 바나나의 아이템과 같이 100원에서 이제 50원으로 국제 가격을 따라간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내용들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무역 이전에 국내 균형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다. 그쵸? 예를 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국제 무역 이전에 국내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아요. 그쵸? 그럼 어때요? 국제 가격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역 이전에 국내 균형 가격이 예를 들어 100원이었었는데, 그쵸? 국제 가격보다 낮다니까 국제 가격은 한 150원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됐어요? 100원짜리 아이템을 국내에서 파느니 어때요? 해외에 가서 150원 파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쵸? 그래서 교역이 시작되면은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과 같아져요. 100원이 이제 150원과 같아지겠죠. 그리고 국내 생산자들의 공급량이 국내 수량보다 많아져가지고 남는 물량을 어떻게 돼요? 수출해야 돼요. 그죠? 국내에서 같이 100원에 팔던 거를 이제 국내에서도 150원에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죠. 그죠?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그러면 남는 물건들이 발생하겠죠. 그 남는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해외에다가 이제 수출해서 팔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소비자 잉여가 이제 감소하죠.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국내 시장은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죠. 그리고 총 잉여가 증가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당연히 해외에다가 이제 갖다 팔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아이템에 가서 어떤 것이 된 거예요? 해외 시장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템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수출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국제 무역이 수출국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파란색 선들이 이 파란색 선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 교육 이전의 내용들이에요. 그쵸? 가지고 교육 이전 같은 경우는 교육 이전의 가격이 여기니까 그죠?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돼요? 이 선이니까 소비자 잉여는 A, B죠. 교육 이전은 그죠? A하고 B가 교육 이전이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해요? C죠. 선의 밑이니까. 가지고 총 잉여는 A, B, C예요. 그죠? 근데 교육 이후는 어떻게 해요? 가격이 아까같이 100원이었었는데 어떻게 이제 150원으로 세계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계 가격이 이제
가격이 이제 진짜 이제 어때요? 기준이 되는 가격이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소비자 행위는 어땠어요? 교육 이전은 A, B였었는데 어때요? 이 선을 중심으로 보고 되니까 A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행위는 교육은 A로 됐어요. 그 다음에 생산자 행위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B하고 저기 B하고 C하고 D가 어떻게 돼요? 이제 생산자 행위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B, C, D로 나와 있죠? 그럼 총 효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어떻게 돼요? 이제 총 잉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 이후에서 교육 이전을 빼게 되면 어때요? A, B, C, D에서 A, B, C를 빼니까 D만큼 어때요? 총 효용이 증가했죠. D는 어때요? 이만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D는 총 잉여의 증가분으로서 이제 어때요? 교육의 이득을 나타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가지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만큼 이제 그죠? 가격이 같이 여기서 이제 이만큼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니까 어때요? 소비자들은 어때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만큼 나는 이제 가격이 비싸가지고 못 사 해가지고 이 시장을 떠난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떠난 거고 반면에 아까 100원짜리가 이제 그쵸? 150원으로 증가하니까 공급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공급하는 사람들은 그럼 나 이만큼이면 생산성 있으니까 이 바나나 사업도 할 거야 하고 이제 더 사람이 늘어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총 잉여가 더 늘어난 거죠. 물량이 더 발생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물량이 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수출해야겠죠. 그죠? 추가 물량이 발생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만큼 있어가지고 국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총 잉여가 D만큼 증가하고 남는 물량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는 현상들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 이 아이템이 바나나라고 하게 되면 바나나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수출국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역이 시작되면은 국내 가격은 상승해가지고 국제 가격과 같아져요. 그래서 공급곡선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섬유의 수량을 나타내며 수요곡선은 어떤 섬유에 대한 국내 수요량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국가가 수출하는 물량은 국제 가격에서 공급되는 국내 공급량과 또 국제 가격에서 수요되는 국내 수요량의 차이가 어떤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수준으로 이제 상승하면은 공급자들 이득이 보죠. 아까 공급자 이득이 발생했죠. 잉여가 증가했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가 그 C에서 이제 어때요? 이제 B, C, D로 증가해요. 반면 이제 수요자는 손실을 보죠. 소비자 잉여랑 같이 A 플러스 B에서 그죠? A로 이제 감소하죠. 따라서 이제 총 잉여는 D만큼 증가해요. 즉 교육은 수출국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총 잉여는 증가했죠. 원래 총 잉여가 교육 이전에는 A, B, C였어요. 이 파란색 면적이었어요. 했었는데 여기다가 뭐가 더 증가했어요? D만큼 더 증가했죠. 총 효용이.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어때 이제 더 큰 총 잉여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더 좋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이 혜택을 보는 것들은 어때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혜택을 더 보는 거죠. 대신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이제 그죠? 좀 이렇게 손해를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수익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의 차이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수출국에서는 아까 이제 국내 생산자들이 이득을 보고 또 국내 소비자들은 손실을 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국제 무역 결과 생산자 잉여 증가분이 소비자 잉여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경제 정체적으로서 이제 후생은 우리가 이제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가지고 또 국제 무역 이전에 국내 균형 가격이 국제 가격이 높다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마치 국제 무역 이전에 국내 균형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죠. 국내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바나나에 있어가지고 균형 가격이 예를 들어 150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제 국제 국제 가격은 100원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 가격은 150원이 되는 거고 국제 가격은 이제 100원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교역이 시작되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제 바나나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150원인데 해외에서는 100원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굳이 우리가 비싼 거 먹을 필요 있어요? 해외에 있는 100원짜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100원짜리 바나나를 이제 바나나 같은 것도 필리핀에서 되게 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트 가면은 필리핀 바나나도 굉장히 싸게 막 그쵸?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거 안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어때요? 필리핀 거 사다 먹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수입국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런 교육이 없었던 시절 같은 경우는 바나나가 진짜 비쌌던 시절이 있었대요. 옛날에 그 박정희 정권 때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어때 이제 이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떤 그 제주도에서
했던 바나나를 갖다가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는 바나나 한 다발이 여러분들이 그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대학 그 등록금보다도 더 비쌌던 시절이 있었대요. 상상해 가세요. 그 바나나 한 10개밖에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납부하고 있는 그 대학 등록금보다도 훨씬 더 비쌌대요.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그때 이제 무역이 없었던 시절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국제 무역이 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널린 건가 뭐 태국 같은 널리는 게 바나나인데 그쵸? 이런 것들 이제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바나나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거기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싸니까 사람들이 어때 이제 수입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쵸? 그래서 교역이 시작되면은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과 같아져요. 알겠죠? 세계 가격으로 일치되니까. 그래서 국내 생산자들의 공급량이 국내 수요량보다 이제 부족해져 가지고 그 부족 부분을 이제 수입해야 돼요. 했을 때는 이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겠죠. 그럼 이제 바나나를 만드는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겠죠. 아, 이걸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생산이 안 맞으니까 나 제주도에서 이제 바나나 안 만들래. 그냥 오히려 필리핀에서 가지고 바나나를 수입해서 온 게 훨씬 더 싸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그 바나나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나나 대신 이제 다른 아이템 품목으로 바꿔가지고 또 이제 그죠?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생산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총 잉여는 증가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바나나를 수입해가지고 얻는 소비자의 총 잉여가 그죠? 소비자의 총 잉여가 어떤 생산자 잉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죠?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하지 얻는 그죠? 바나나를 필리핀에 수입하지 얻는 이득이 아까같이 바나나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딴 데 떠난 생산자보다는 잉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총 잉여가 이제 증가한 거죠. 아까는 반대로 이제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가 피해 보는 것보다 생산자가 이득 보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총 잉여가 증가한 거고 이거는 총 수입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통한 수입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 잉여가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잉여의 감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총 잉여가 증가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교역 이전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이 같은 A하고 B하고 C 합해가지고 총 잉여 있어요. 그래서 교역이 이전 가격 같은 경우는 여기 가격이니까 교육 이전 가격이니까 여기 A가 소비자 잉여, B, C가 이제 생산자 잉여가지고 총 효용은 A, B, C였어요. 근데 교육이 발생하면부터 어떻게 되죠? 가격이 약간씩 150원이었었는데 어떻게 이제 국내 가격은 100원으로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가격이 이제 교육 이후 가격으로 이제 100원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제 그동안은 바나나가 150원이어가지고 150원만 사 먹었었는데 어때 이제 100원으로 다운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필리핀 바나나가 이제 100원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니까 바나나가 150원일 때 비싸서 못 사 먹던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들어와가지고 아 나 바나나 나도 먹고 싶어 사 먹을래 해가지고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면 어때요? 아까 그 바나나를 이제 처음에는 150원 있을 때 나는 제주도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바나나를 생산했었는데 필리핀이 들어와가지고 100원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나는 바나나 사업을 못하겠어. 이 사람들은 시장을 떠나는 거 이렇게요. 이 떠난 사람들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만큼 해가지고 바나나 수요는 증가했고 바나나 공급은 이제 이만큼 해가지고 감소했어. 그럼 어때요? 이 물량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증가한 수요하고 감소한 어때요? 공급에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이만큼 이제 수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수입량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소비자 잉여가 어때요? 교육을 하게 되면은 A, B, C가 A, B, D가 되고 그렇죠? 소비자 잉여는 생산자 잉여는 C가 되죠. 그렇죠? 가지고 기존에는 A, B, C가 이제 그렇죠? 총 잉여가 있었는데 D만큼의 뭐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D만큼의 총 잉여가 이제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D는 총 잉여의 증가분으로서 이제 교육의 이득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시작되면은 국내 가격은 이제 하락하고 그죠? 국제 가격과 같아져요. 그래서 공급국서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섬유 수량을 나타내고 수요국서는 이제 섬유에 대한 어떤 수요량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바나나 관련된 수입 물량은 국제 가격에서 공급되는 국내 공급량과 또 국제 가격에서 수요되는 국내 수요량의 차이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수준으로 이제 하락하면 수요자들은 이득을 보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A에서 A, B, D로 증가하고 반면 공급자는 손실을 봐요.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B, C에서 C로 감소하죠.
따라서 총 잉여는 그 D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즉 교육은 이제 수익국 전체의 후생을 이제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익국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고 또 국내 생산자들은 손해를 보죠. 그렇죠? 그리고 국제 무역의 결과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자기 전체적인 후생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자는 이득을 보고 생산자는 손해를 봐요. 하지만은 소비자가 보는 이득이 생산자가 하는 손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잉여는 이제 증가한다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하면은 무역에서 승자와 패자는 수출국에서는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이제 증가하고 그다음에 국내 생산자들은 이득을 보고 국내 소비자들은 손실을 봐요. 하지만은 생산자 잉여 증가분이 소비자 잉여 감소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그죠? 후생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수입국은 어때요? 아까 방금 수출국 말씀드린 거예요. 수입국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가 이제 경제적 후생도 똑같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통하면은 수입국이라던가 수출국 모두 다 경제적 후생은 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수입국 같은 경우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득을 봐요. 그 다음에 생산자 같은 경우들은 손실을 보죠. 근데 문제는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의 증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제 총 효용은 증가한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그쵸?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관세를 이렇게 자유무역이 큰 효과를 보면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이제 수입하는 품목들이 관련돼 가지고 너무 폭망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그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요. 근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니까 당연히 정부가 이득을 보겠죠. 그쵸? 세금을 받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소비자들도 가지고 비싼 돈을 받아가 주면서 이제 물건을 사야 하는데 있어가지고 하게 되는데 결국도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들 관련돼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관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텍스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생산돼 가지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건에 이제 부과되는 세금을 관세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 물건에 관련돼 가지고 정부가 그 세금을 부과하는 걸 관세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죠. 그래서 국내 가격이 관세만큼 이제 국제 가격보다 높아져요. 그쵸? 하게 되고 또 국내 생산 증가라던가 국내 소비가 이제 감소하게 되죠. 그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생산자들은 이득을 보게 되고 국내 수요자들은 손실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루이비통 가방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뭐 150원이에요. 150원인데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가 이제 그 세금을 부과금해요. 해가지고 이 가격을 이제 뭐 이렇게 그 130원에 이게 들어온다던가 하게 되면 그쵸? 하게 된다던가 그러면은 가격이 그만큼 좀 더 이제 싸졌기 때문에 국내 물건을 가방을 만드는 소비자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되잖아요. 그쵸?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떤 국내에 있어가지고 가방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아까 저기 이제 20원에 이제 텍스를 이제 부과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관세가 부과 전에는 아까같이 부과 전에는 관세 부과 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 이렇게 100원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정부가 관세 부과함에 따라서 이 아이템을 이제 이제 뭐 130원에 살 수 있게 이렇게 세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30원을 더 부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물건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관세 부과 전에 국제가격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이었는데 이 130원을 가지고 30원을 세금을 더 내고 130원에 이 아이템 물건을 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비자들은요? 안 사겠죠. 세금을 부과하니까. 난 100원이면은 뭐 루이비통 가방 살래 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가격을 세금 붙여가지고 130원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부담을 낸 거야. 그럼 그 친구도 어떻게 돼요? 루이비통 가방을 안 사고 뭐 다른 아이템을 이제 찾겠죠. 그쵸? 근데 반면에 아까같이 루이비통 가방이 100원일 때는 내가 만드는 가방 가격을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됐었는데 얘 가격이 130원이면은 내 아이템도 이 정도 130원이면은 경쟁할 수 있어 하는 친구도 어땠는데 가방 시장을 떠나지 않고 루이비통 가방이랑 같이 경쟁을 하겠죠. 그쵸? 이게 이제 관세 부과에 따라 가지고 느껴지는 내용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가지고 하게 됐던 건데 그래서 가지고 관세 부과 이전 같은 경우는 소비자 인형은 어땠어요? A하고 B하고 C, D, E, F, G였었죠. 그죠? 가지고 관세 부과 이전에 그 소비자 인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세 부과 이전에 소비자 가격이니까 여러분들 이 파란색 선을 보게 되면 되거든. 그럼 소비자 인형은 어때요? 수요 가격하고 수요산 밑에 부분이니까 그죠? A하고 B하고 C, D, E, F가 소비자 인형이에요. 그죠? 반면에 그 생산자 인형은 뭐 돼요? 가격하고 공곡선 윗부분이니까 이 G죠. 이 G 같은 경우가 생산자 인형이에요. 하다 보니까 관세 부과 이전에 있어가지고 총 인연은 A, B, C, D, E, F, G예요.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A, B, C, D, E, F, G였어요. 근데 아까 같이 가격을 루이비통 가방 가격을 100원에서 130원으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서 올려버린 거예요. 쭉 올려버렸어요. 그럼 소비자 인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균형 가격이 되다 보니까 여기하고 수요곡선의 밑부분이니까 그쵸? 소비자 인연은 뭐가 돼요? A하고 B가 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생산자 인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하고 공구선의 윗부분이니까 뭐가 돼요? C하고 G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생산자 인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E가 뭐겠어요? 이게 정부죠. 이만큼이 세금을 정부가 아까 같이 뭐 20원, 30원 올린 거니까 이거하고 그죠? 이 수량이니까 이게 뭐겠어요? 정부의 관세 수입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부가 관세 부과하니까 이게 양 날개에 있는 D하고 F는 뭐가 되는 거예요? D하고 F는 여기는 뭐냐면은 총이익의 감소분이에요. 그죠? 정부가 이제 아까 같이 관련돼 가지고 뭐가 발생한 거예요?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그죠? 아까같이 세금을 올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시장을 떠난 거예요. 그죠? 그죠? 순수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뭐예요? 정부가 이제 이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이제 그죠? 어떤 관세 부과로 인한 어떤 공급자들이 이제 혜택을 그쵸? 받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이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시장 공급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하는 어떤 공급자들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했던 발생하는 어떤 순손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어떤 여기 D하고 F가 어떤 이제 정부 시장 개입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전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그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이제 D하고 F가 앞에 그립에 있는 그죠? 양 날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양 날개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 가지고 총액의 감소분으로서 이제 관세의 부과에 따른 이제 그쵸? 이제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관세가 부과하겠다 되면은 경제적 후생 변화 같은 경우는 소비자 인형의 감소, 또 생산자 인형의 증가가 하지만은 그 정부 관세 수입의 이제 증가로 모두 합한 것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가지고 결국에 이제 어떤 섬유의 역적, 아까 같이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관련돼 가지고 왜 저기가 수요자들은 아까 같이 관세를 부과로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물건을 싸게 그쵸? 이 물건이 그쵸? 물건을 이해 가지고 소비자 이해가 감소한 건 이해가 가는데 생산자 이해는 아까 같이 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그 증가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경제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불필요한 재화를 과잉 생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아까같이 굳이 이제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시장 논리에 가지고 갈 것인데 이제 그 아까같이 이제 생산자 인자가 더 많이 생산됨으로써 이제 그 과소 소비에 의한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물량들을 더 만들어 가지고 경제적인 순손실을 발생했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또 아까같이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어요. 공급자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은 어떤 정부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그죠? 얻는 이득들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그 굉장히 순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화에 대한 이 세금이 부과되면은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도 어떤 경제적 유의를 왜곡하고 재화의 배분을 최적 상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총 잉여가 감소하게 된다. 그렇죠? 소비자 잉여의 감소, 생산자 잉여의 증가 발생하겠죠. 또 이제 정부 관세 수입이 증가겠죠. 당연히 텍스를 매기니까 정부 수입이 이제 발생하겠죠. 근데 정부의 관세 수입 증가분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은 합보다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정부의 어떤 관세 수입이 증가분이 또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 증가분 합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한 거니까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해가지고 세금을 얻게 되지만 이 세금은 아주 많이 난 거고 그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도 감소하고 또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받는 후생이 더 그죠? 후생 감소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보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의 또 다른 이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양한 소비를 기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무역 안 했을 때는 어떤 국내에서 있던 어떤 아이템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만 그죠? 우리가 썼었는데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무역이 없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는 현대라든가 기아에 있는 자동차만을 그죠? 소비했었는데 수입 국제무역이 되다 보니까 그죠? 아까 같이 뭐 벤츠, 벤츠라던가 뭐 이렇게 뭐 아우디라던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죠? 세계적으로 이제 그 좋은 차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혜택이 있고 또 이제 금융 경제를 통한 생산비를 하락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아이템에 관련돼 가지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어떤 평균 비용을 말한 거예요. 평균 생산 비용이라든가 평균 비용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가지고 A, B, C, A부터 Z까지 모든 아이템들을 다 생산했었는데 내가 해봤더니 A하고 B라는 아이템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비교 우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A, B만 계속 집중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다 평균 비용을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의 하락이 할 수 있고 또 경쟁을 촉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국내 시장에서 내가 이제 탑이었었는데 해외 시장 같이 경쟁하다 보면 내가 넘버 3야.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 교류도 하고 같이 공동 R&D도 하고 기술 교류도 하고 특허도 이전받고 또 하면서 서로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전파가 이제 특허 같은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전파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교육을 통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혜택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다양한 소비 기회라는 것은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마다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 맥주가 반드시 미국 맥주와 같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유무역은 모든 나라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다양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제 규모 경제를 통한 생산비의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재화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경우 단위당 그죠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균 비용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는 규모 경제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은 나라의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하는 경우 규모 경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어요. 근데 자유무역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생산을 하도록 하여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있는 이제 경쟁의 촉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경쟁에서 노출되지 않는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이 있어 국내 가격을 인상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 지배력은 시장 실패 원인이 되죠. 그쵸? 가지고 자유무역의 경쟁을 통해 촉진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그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전파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기술의 전파는 많은 경우 새로운 기술로 생산된 재화가 국가 간에 거래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요. 그쵸? 예를 들어 가지고 가난한 농업 국가가 컴퓨터 혁명을 경험하는 것만큼 컴퓨터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어때요? 외국에서 최신 기종의 이제 컴퓨터를 이제 구입할 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삼성의 뭐 갤럭시 휴대폰을 쓰다가 어때요? 이제 뭐 그 애플 거 휴대폰도 막 쓰고 애플의 아이폰도 막 쓰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제 그 삼성 거 갤럭시를 쓰다가 최근에 이제 애플 거로 휴대폰을 바꿨는데 좀 또 그동안에 삼성에서 쓰던 패턴하고 이제
다르니까 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또 네이버에서 또 뭐 찾아보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또 방식을 하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국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득 중에 하나, 이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국제 무역이 이러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또 무역 제한에 대한 옹호 논리를 취하니까 어때요? 국제 무역이 아니라 그 보호 무역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에 비해 가지고 높은 경우 나라에서는 이제 시장을 개방하려는 경우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자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을 반대해요. 그렇죠? 또 이제 국내 산업을 해외 경쟁에서 이제 보호해야 된다고 이제 유치 산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한 예를 나왔었는데 선생님께서는 근로자로서 보호무역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소비자로서는 이제 어떤 생각인지 물어보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옛날에 이제 이명박 시절이죠. 그때는 무역이 한미 FTA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형성됐었는데 어떤 이제 소고기를 농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런 자유무역 관련돼 가지고 FTA 관련돼 가지고 특히 한미 FTA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대했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자기가 이제 소고기 산업이 미국에 비해 가지고 비교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쵸? 미국산 소고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이 죠 우리 거보다 훨씬 더 싸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국내 소고기를 안 먹고 이제 그쵸? 해외 소고기를 먹게 되면은 그 이제 우리나라 축산 시장이 이제 그쵸? 파괴가 되니까 그쵸? 있었고 그리고 그런 걸 한때 시끄러웠던 경우가 이런 사례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어떤 이제 축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쵸? 이렇게 그 자유무역을 해가지고 풀어주면 안 되겠죠. 그쵸? 가지고 하게 되고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이 이제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는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가 발생해요. 그죠? 아까 같이 소고기를 국내에서 한우 시장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미국산 소고기가 쉽게 그죠? 들어와버리면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평생 우리가 3대, 1대2, 3대 가지고 일자리를 소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이 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크게 그죠? 큰 우려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고 또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미국하고 아니 저기 북한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죠? 맞서고 싸우고 있는데 최근 또 뉴스에서는 그 종전선언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하게 되면 이제 그죠? 하면 좋죠. 그죠? 종전선언 관련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저기 북한하고 이제 그죠? 총칼을 지금 맞대고 있잖아요. 탱크하고 미사일을 맞대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어때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제 철강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탱크 같은데 만든다든가 이렇게 우리 지금 뭐 포스코 같은 경우 그죠? 하고 있잖아요. 철강 가지고 이런 것들은 국가의 안보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철강 산업은 이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철강 산업은 이제 서로 오픈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유치 산업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새로 시작된 산업들 또 아직까지 이것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경쟁할 정도로 얘들아 같이 이제 동물로 따지다 보면은 얘들아 같이 이렇게 토끼라던가 뭐 이렇게 그 염소 같은 애들이요. 그쵸?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의 왕국에다 동물 생태계에 내다 받쳐가지고 어떤 이제 호랑이라던가 뭐 이렇게 그 여우라던가 뭐 이렇게 독수리라고 싸우게 되면은 당연히 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새로 시작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숙되기 전까지는 외국과 이제 경쟁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임시적으로라도 정부가 무역 장벽을 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얘들이 막 쌈박질하러 이제 밖에 나가는데 우리 애들은 아직까지 유치원에서 이제 뭐 가나다나 배우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제 뭐 그 대학생이라던가 대학원생하고 어떻게 같이 경쟁하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죠. 그러니까 이 유치 산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을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선진국하고 이제 같이 어떤 그 협상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밀리겠죠. 그쵸?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협상 전략을 이제 보호무역을 좀 이제 저기를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무역 치안 관련된 정책 옹호 논리는 5가지가 있는데 어떤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그다음 유치산업 보호에 대한 논리, 그다음에 불공정한 경쟁 논리,
다음에 협상 전략으로서 이제 보호무역 논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국제무역이 국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뭐 바나나라던가 루이비통이라던가 뭐 자동차라던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이런 시장에서 특히 어떤 시장이 개방되게 되면은 어떤 가격에 있어가지고 가격을 하락을 가져와가지고 어떤 생산과 이제 산업에 있어가지고 고용을 이제 줄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아이템에 관련돼 가지고 근로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요. 하지만 근데 그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새로 수출하고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같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같이 이런 것처럼 제가 철강 회사들 말한 것처럼 그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철강 산업이야말로 총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뭐 탱크도 만들고 하는 어떤 필수적인 산업인데 이런 것마저도 어떤 이제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 산업이 어렵게 되게 되면은 어떤 그 북한이 우쪽으로 막 장기적으로 이제 먹겠죠. 넘어온다던가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산업 관련된 보호 논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같이 새로 시작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제 경쟁할 수 없잖아요. 그죠? 유치원 같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위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이라던가 어떤 산업적인 그런 어떤 산업 환경을 만들어 줘 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가지고 아직 A라는 산업이 있으면 특히 아직 성숙하지 못해 가지고 외국과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하지 못하지만은 그죠? 또 장기적으로 이제 이득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런 논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불공정 경쟁 논리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이제 자유무역이 모든 국가들이 같은 규칙 하에서 이제 움직여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같은 게 마찬가지죠. 또 선거라던가 이런 거 해가지고 뭔가 불공정 경쟁 논리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떤 것들 이제 제대로 그죠 움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무역 제한에 있어가지고 정부가 공정하게 공정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논리죠. 최근에 어제도 9시 뉴스 나왔는데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주식시장이 그죠? 주식시장 공매도가 마찬가지죠 지금요. 똑같은 운동장에서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공매도가 다시 부활되다 보니까 어땠지? 공매도가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는 그죠? 혜택 보기보다는 어땠지? 또 그죠? 기관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공매도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해가지고 이득을 보기 때문에 다시 또 어떤 이제 공매도로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청와대 지금 국민신문고에 좀 올라가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공정 경쟁 논리가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그쵸? 또 협상 전략으로서 이제 보호무역 논리 같은 경우인데 어떤 무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주장은 협상 전략 차원 논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책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이 필요한 데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무역 제한 조치들이 상대방 국가들의 무역 협상을 할 때 유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위협이 상대방 국가가 취하는 어떤 무역 제한 조치를 폐지하라고 요구할 때는 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협상 전략으로서 보호무역 논리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보호무역 제한 정책의 논리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재밌는 내용이 나온 게 하나 있는데 2008년도에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이 어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손해를 끼쳤는가 아니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가라고 설문을 했던 결과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은 26%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고 또 50%는 미국 경제에 손해를 미쳤다고 대답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더라고요. 가지고 근데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작자들은 자유무역이 생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있어가지고 생활 수준을 이제 높이는데 기여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자유무역의 효과는 교육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국내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으면은 자국이 그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수출할 수 있음을 나타내요. 반면에 이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이제 높으면은 다른 나라들이 그 재화를 생산하는데 비교 우위가 있으면 자국은 이제 수입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한 나라가 이제 교육을 시작해 가지고 한 재화의 수출국이 되면 그 재화의 생산자는 이득을 보고 그 재화 소비자는 손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와 반대로 수입국이 되면 그 재화의 생산자는 손실을 보고 그 재화의 소비자는 이득을 보죠.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이제 교육으로서 인한 국가적 이득은 손실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로 봤던 데가 관세 내용이죠. 관세가 부과되면은 균형은 교육이 없는 경우에 균형에 가깝도록 변하고 교육에 따른 이득이 감소해요. 그래서 국내 어떤 생산자가 혜택을 보고 정부 수입이 증가한다 해도 소비자 손실은 이득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죠? 관세에 따른 어떤 피해라던가 효과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무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고용의 안정이라던가 국가안보, 유치산업 보호, 불공정 경쟁 예방, 교역 상대국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 등이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일부 특수한 경우에 설득력이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없었던 그 타임즈의 설문 결과가 있어가지고 미국 국민들은 아직까지 그 자유무역에 관련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반대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쵸? 나와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그 이런 게 자유무역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옛날에 논문을 봤었는데, 우리나라도 한 30개 이상이 관련돼가지고, 한 40개 정도의 우리가 그 FTA를 체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미 FTA도 체결하고 있지만은 한칠레 FTA도 체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과도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가 FTA 자유무역을 우리가 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런 자유무역이 그쵸? 굉장히 이제 그쵸? 혜택이 있다고 판별을 났기 때문에 정부도 정책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같이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옛날에 2008년도 뭐 리먼 브러스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오바마 같은 경우라든가 특히 이제 어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무역을 반대했죠. 그죠? 이제 무조건 미국이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정도 해가지고 미국과 물건을 자기네가 사용하려고 했었죠. 오바마 같은 경우도 옛날에 오바마에 들어가는 뭐 오바마 말했던 멘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 전기 자동차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한국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자기네 것을 사용하겠다고 한번 말해가지고 한번 크게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죠. 그때 미국의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디 거였어요? LG화학 거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세계 탑은 아니지만은 세계 3대 정도에 들어가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한때도 그 LG화학 주가가 그죠?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한 80만 원 넘을걸요. 한때 그게 한 50만 원, 30만 원 후반대 하다가 8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쪽에 관련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경쟁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제 미국에 있는 시장이 전기 자동차에 배터리로 수출해가지고 들어간 물량이 되고 그다음 가격이 약간 이제 주가가 그만큼 그죠?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이제 투자 가치가 있고 그 어떤 그 파워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한때 그죠 이런 자유무역을 이렇게 경제학자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같이 트럼프라던가 오바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또 자유무역이 아니라 또 보호무역을 또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오늘 관련돼 가지고는 거기까지 내용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사부에는 이제 공공경제학 내용들이 약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한테 몇 번 수업하면서 강의했던 외부 효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외부 효과에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이 주제를 관련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지고 외부 효과 같은 경우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수요라던가 공급을 하면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쵸? 제가 이제 외부 효과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소비자 행위와 생산자 행위라던가 여러 가지 탄력성 특히 제가 탄력성을 강의하면서 외부 효과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리고 외부 효과라는 것은 어떤 시장 형성됐을 때 그 시장 환경이 좋지가 않아.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 시장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게 외부 효과야. 가지고 제가 외부 효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하면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들어가면서 예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고무공이라든가 얌체공, 그쵸? 이런 것들이 시장에 텅텅텅 튀다가 시장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어때요? 이제 이 시장을 떠나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때요?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도망가 버리니까 그 시장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모든 세금을 다 이제 덤탱이 씌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걔는 어때요? 이제 시장 경이 안 좋아지니까 다른 걸로 이제 먹으러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이제 어떤 루이비통이라던가 뭐 벤츠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어떤 이건 내 탄력적인 재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가 뭐 관세를 매긴다고 해가지고 벤츠에다 세금을 몽땅 때려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 어때요? 아, 나 그러면 벤츠 안 사고 아까 루이비통 가방 살 거야. 아니면은 나 그냥 우리 애기한테 그냥 상속할 거야. 아니면 증여할 거야. 가지고 시장 도망간단 말이야. 벗어난다는 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정부가 세금을 매겼다는 것은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이제 정부가 치약 치료 같은 데다가 나갔지 가격이 원래 500원이었었는데 이제 정부가 700원으로 세금을 매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치약 치료 가격이 올랐다 해가지고 아침 저녁 해가지고 양치를 안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양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게 어때요? 시장의 환경이 안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시장에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이제 그리고 어때요? 결과적으로 그냥 덤탱이 씌우는 거죠. 어때요? 이제 그 비싼 돈을 주고도 어때요? 이제 치약 치료를 사야 되니까. 그죠?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앞전 시간에 이제 말해줬던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과연 무엇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한번 같이 다음 시간에 학습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외부 효과의 시장의 어떤 비효율성, 그 다음에 이제 후생 경제학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대한 공공 정책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외부 효과에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효과하고 그 부정적인 효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쵸? 아까 이제 어떤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돼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이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휘발유에는 왜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왜 장학금을 주는지 외부 효과도 이제 어떤 긍정적인 것과 이제 어떤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같이 발생하는데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용어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코주의 정리라고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가지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드의 정리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사적 해결이라던가 이런 공적 해결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가지고 약 1시간 정도 이제 수업을 진행했는데 여기까지 내용들 좀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내용들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고생했어요.